다시 한번 입장을 밝히는 듯 B85 부동산 사기 논란 반박, 악의적 흠집 내기. 당사 아티스트 B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고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입니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명확하게 팩트가 금방 밝혀질 사항임에도 서로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게 신기하죠. 근데 B가 집을 팔 때가 언뜻 보면 이번 연도 5월인 줄 알았는데 작년 5월입니다. 근데 이제야 문제 제기를 한다고? 뭔가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무려 16개월이 지나서 사기를 쳤다고 고소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뭔가 끝이 금방 보일 것 같은 이슈였는데 그래도 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증거 자료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중립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한줄 평 무죄하고 빨리 이근이랑 붙길 바랍니다. 제일 대단합니까? 내가 한 거 중에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도 몰라. 내가 푼 문제 중에 이틀 이상 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문제를 푼 적이 없고 한 번 보면 다 풀었어. 돌려서 약간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야? 우장춘 박사님. 우리가 우장춘을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장춘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 씨없는 수박이에요. 아마 안 될 거에서 여러분도 아세요. 우장춘은 씨없는 수박과 관련이 없고 그쵸. 정확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장춘이 더 유명한 거는 우의 삼각형이라고 1917년에 이미 춘원 이강수가 생물학 이야기를 왜 했을까? 1930 몇 년에 찰스 다윈의 기인이 왜 과학되게 됐을까? 자, 종의 기운이 영어로 뭡니까? 오리진 오브 스피시즈잖아요. 스피시즈 종의 정의는 생식적으로 독립될까? 종이 다르면 생식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깨뜨리시면 오리진 오브 스피시즈의 관점은 그러면 새로운 종이 어떻게 탄생할까? 그게 의문이었어. 그래서 적자 생존 자이언트 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깨뜨리시면 뭐냐면은 배추와 양배추는 염색체 개수도 달라요. 맞아요. 종이 다르거든요. 인공적으로 교배했더니만 유체가 나와요. 그거를 보이시면 1935년 여러분들 영어에 Triangle of U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위키피디아에는 나오고 너무나 유명한 우장춘 박사님은 씨없는 수박을 빼야 돼 진짜. 우의 삼각형 여기 그러니까 겨자, 배추, 양배추 세 개로 수없는 식물종이 분화되는 걸 쫙 보였어. 거기에 보면은 진짜 1935에 First Published in 우장춘이라고 나와요. 엄청나게 그쪽에서 유명하신 분 거의 다윈급이에요. 종의 기운이 틀린 건 아닌데 오리진은 설명을 못했어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어디서 바뀌는지 설명. 그치. 우장춘이 설명하잖아. 다윈을 다윈답게 만드신 분이 우장춘 박사님이세요. 문화노동 운동이 동아일보에서 시작되거든요. 시작되는 날이 1931년 7월 20일. 당시로서 특이하게 저렇게 빨간색 밑에 보면 최초 의학 박사 경도제대 교수 조소로 있는 이태규 씨. 자, 최초 의학 박사는 누구예요? 최초의 의학 박사는 이원철 박사를 맞습니다. 천문학 박사 미국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 두 번째. 그 다음에 박사를 받으신 분이 아까 말했던 야구스타 최근에 하는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받으신 분인데 네. 자, 설명해 주세요. 이 분야에서는 처음 받으셨어요. 이원철 박사님이 맨 처음에 맞아요. 자연과학 쪽이야. 천문연에 가면은 제가 근무했던 빌딩 이름이 이원철홀이에요. 우리나라 기상청을 만든 그렇죠. 자, 그래서 이태규라고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태규는 교토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절친이 정지용이라는 월북시 그리고 이태규의 조카가 이회창이라고 이태규의 동생이 이홍규고요. 네. 이홍규의 아들이 이회창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역사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어디를 정치가 되는 자, 학위를 받았어요. 이태규는 식민지 지식 교토에서 학위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육과 일으키 그 다음에 토모나가 신이치로 다 교토제국대학 이과는 다 노벨상들이 이쪽에서 나라 육과 일으키하고 토모나 신이치로가 교토대학 동기인데요. 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토의 다키 농장이라는 곳에 연구소장을 오십니다. 이 세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세 분이 전부 다 미국하십니다. 우리나라 과학을 이어가요. 그리고 이태규는 그때 이미 교수인데도 더 배우겠다고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 거기서 양자화학을 구분자를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이태규는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 후보가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노벨상 추천위원이 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프린스턴에서도 아인슈타인을 또 만나고. 근데 이미 그때는 양자역학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싫어할 테니까 약간 점점에 있었던. 이때는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공부 잘했다가 아니라 식민지 사람이 조선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할 때 가서 노벨상들이 나오는 그 제목의 심리에서 교수했대요. 거기에 우장춘이 그 정도의 레벨이에요. 또 황진남이 나오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하와이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버클리 대학 갔다가 상해 임시정부 합류한 다음에 베를린 대학 갔다가 소르베네 대학을 졸업하고 봤는데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미 황진남은 여운형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장춘도 일본이 패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장춘의 가족들 증언에 나와 곧 일본이 패망한다. 나는 준비를 했다. 김운중학교에 여운형이 이렇게 해방이 됐다고 알려줍니다. 8월 15일 날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 그 중동부에 들어서 했던 중감을 왜 만나냐면 일본 사람들은 겁이 났어. 일본이 한국선을 했잖아. 일본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유일하게 국민주민위원회를 이끄는 여운형학교 교회를 보여줬다. 지원권을 얻은 그 명단에 황진남이 이미 소통하고 있어. 이때 황진남이 서울에 죽잖아. 여기 지금 저 이효성 제가 기억해요. 아까 그 위대한 개츠비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분의 남편 복장들을 보시면 한여름이잖아요. 반바지 하이삭스. 이 여성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외 패션쇼를 하셨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침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우리가 식민지가 됐잖아요. 네. 올물에 못 차가지고 독립운동 하겠다고 집에서 땅무서를 훔쳐가요. 중국에 부장 독립운동. 근데 그 돈이 얻어지면 쌀 15,000만 원. 그때 이 여성의 나이가 17살. 가다가 이제 또 친구를 만나. 그 사람이 이제 혹시 아시는 암살해나 약상 김원봉이라고. 일정이 나온. 일정이 나오죠. 이 여성의 원래 이름은 이명건이에요. 김원봉을 만났어. 우리 어리긴 하지만 이제 무장 독립운동 하려면 우리 호를 지어야 되잖아. 네. 이 여성은 여성 별과 같이, 약사는 산과 같이. 10대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돼? 네. 근데 이제 이 여성은 사회주의권이라서 월북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여성의 동생이 화가였어요. 동생이 이쾌대라는 분이 있는데요. 쾌남이다. 쾌남이네요. 그 이중섭하고 절친이에요. 저게 해방 전후의 우리 군상들, 인민들의 모습들을. 근데 이분은 남한에 남았는데 형이 울북했을 때 이분은 형이 아니가 걱정이 돼서 그냥 동조 울북을 한다. 유력. 그래서 이분의 그림들이 다 월북 작가라서 했다가 1988년에 해금이 됐죠. 요게 이제 어째 정치적 상황이고 과학자들은 뭐 했는지 보시죠. 45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네.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들이 다 일본인이었었거든요. 네. 그럼 일본 돌아갔죠. 근데 가을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성대학 자치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경성제국대학에서 제국을 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들이 각자 과목을 만들고 물리학도 했어요. 경성제국대학은 원래 수학과가 없었어요. 네. 근데 수학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45년 가을에 첫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46년 여름에 첫 번째 졸업생이 만들어집니다. 네. 거기에 아까 있던 이태규, 이승기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이임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유명하시죠. 이분이 나이가 그때 20몇 살이에요. 경성제국대학 미공학부 출신이고 그때 수학을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이분들이 수학과를 만드셔가지고 수학을 네. 가르쳐요. 그리고 저 뒤에 장세현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분이 그때 4학년생이었는데 이태규한테 화학을 배웠죠. 근데 저분이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화학 배웠는데 교수님이시구나. 1922년생인데 살아계십니다. 저 장세현 교수의 동생 장세희 교수도 화학과 교수고요. 저 두 형제 아버지가 장지영이라고 한글학자 계세요. 독립투사하셨고 일제 말기에 고생을 하셨다. 그 두 분의 아들이 저렇게 한국과학계를 키워냅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 이어진 게 아니고요. 경성제국대학 플러스 경성의과전문대학, 경성광산전문대학 수많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연대이대 고대 빼고 모든 대학을 합친 게 재밌습니다. 경성제국대학 거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름에 46년 여름에 발표되니까 이게 이제 좌우 이념 대립으로 서로 쪼개져요. 그래서 국대학 반대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수들끼리도 싸우지만 학생들끼리도 교수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 중에 교수들이 절반이 월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학이 김일성 조합대학. 그렇게 됐는데 이 슬픈 사실은 과학자들 꾸역꾸역 시대를 극복한 그 인물이 아까 말한 이임학입니다. 이분은
함흥 출신인데 해방이 된 다음에 서울에 왔고 그때가 이제 그냥 학교 졸업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경성대학에 수학과를 만들면 얘를 교수해야 된다고. 심지어 최윤식이란 분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동경제대 수학과 출신인데도 이막이 네가 해. 자기가 볼 때도 이 사람이 더 똑똑하거든. 24살이에요. 교수가 돼요. 그런데 갈등이 되잖아. 이 사람도 잠시 올북해요. 올북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제국가다. 그냥 다시 월남합니다. 최윤식도 잠시 갔다가 다 내려와가지고 경성대학 수학과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수학과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수학을 안 가르쳤거든. 네네. 일제시대 때. 그 처음 만든 게 아까 말했지만 상대수는 특허네. 네네네네. 최윤식과 이막 이분이 만드시는데 기억나요? 3시간 동안 강연했는데 뭐 사람들 못 알아들었다. 그 최윤식. 네. 그분이 이막이 이리 와. 이래가지고 서울대 수학과를 만들어요.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했던 게 주한 미군들 있잖아요. 미군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봐요. 그 중에 미국 수학 학회지를 본 거예요. 그걸 두 분이 막 번역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수학과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은 그 수학전을 봤을 거잖아요. 그 막스 초른이라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수학자가 있어. 그분이 풀다방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기고를 해요. 풀다봤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다 해요. 그 쓰레기 때문에 반된 다음에 집에 가서 혼자 풀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푸는데 전월에 투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막스 초른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네 이거 풀었는데 맞냐? 근데 혹시나 좀 시간 있으면 이거 좀 투구 좀 해줄래? 막스 초른이 보고 얘 뭐지? 그래서 진심으로 존경해서 막스 초른이 그걸 투구를 합니다. 49년의 실력. 근데 이막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쓰레기 더미에서 겨우 아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천재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부산으로 피난 갔겠죠. 네네. 또 거기서 또 뭘 봐. 또 그걸로 가지고 또 써요. 그래서 캐나다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아요. 막스 초른의 문제를 푼 사람이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분론을 또 갈로아 이론 그걸로 해서 못 찾아내던 그 집합들을 찾아내요. 그 세계적인 석학이 그때가 한 30몇 살. 난 뭐였지? 우리 이제 과학 커뮤니티의 박부상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데 이 이막 교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제 재수 없는 분이냐면은 세계적인 석학이잖아요. 원로들 다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선생님 그 평생에 업적을 했는데 뭐가 제일 대단합니까? 내가 한 것 중에 제대로 된 업적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푼 문제 중에 이틀 이상 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문제를 푼 적이 없다고. 한 번 보면 다 풀었어. 돌려서 아, 이거 참. 약간 이거는. 그래도 되는 분이신 거예요. 멋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북에 남한 가족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시도하다가 우리나라에 입국이 금지됩니다. 죽을 때까지 한국 국적을 회복을 못 하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비극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싫어서 월남했던 분이신데 북에 있는 가족들과 접촉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진짜. 근데 마지막에 기록을 서울대 수학과에 이제 김도환 교수님 남기셨는데 고향의 봄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셨다고. 치매이셨는데도 고향의 봄을 듣고 우셨다. 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는 그 상황에도 부종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거 유명하죠, 되게 유명합니다. 46년에 초등학생들 데리고 만장굴을 발견하고 제주도. 아이들한테 과학의 꿈을 키워줘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47년 3월 달에 4.3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제주도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한 1960년대가 돼서 그때만 해도 제주도가 계속 이념적 억압받는 데였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만장굴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게 대서특필되면서 만장굴이 그때 비로소 안해졌어요.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는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했던 게 뭐냐면은 왕번나면 자꾸 일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생지가 한국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원산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이 쉽잖아요. 우리의 벚나무도 자생지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던 거는 원래 우리나라 거였다. 네, 일본은 아직까지 자생지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왕벚나무가. 그 왕벚나무를 왜 발견했냐?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토벌대가 한 게 뭐냐면 중산간에 있던 사람들을 해변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중산간은 60년까지 빈 공간이 남아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산간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지 80년에 술을 먹고 집에 가다가 잠이 드셨는데 그 자리에 동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비석을 샀어요. 이분이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산과 브람스, 커피, 파이퍼와 한라산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런 묘비 이렇게.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2016년에 만장굴 70주년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브람스 교향곡이 이렇게 연주가 되고 500m 그때 앞 초등학생 30km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이 신호 위반 그 사람은 바이올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비행시 없어. 초등학교 때 이 부종현 선생이 46년에 제주도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쳤대요. 근데 그 바이올린을 들고 와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에요. 그 시대 아픔들을 어떻게든 예술과 과학으로 극복했던 우리 선조들이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재필이 또 나옵니다. 다시 또 한 번. 그것이군요. 와. 유리를 데리고 나와. 영훈 형하고 지금 좌우 합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때 이제 4.3 사건부터 모든 게 지금 좌우 이념 대립하고 남북 분단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자, 이게 1947년 7월 1일입니다. 네. 여운형이 7월 19일 암살됩니다. 자, 이 신문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노동인민당수 여운형 씨 괴한의 피살. 자, 바로 위에 기사가 뭐죠? 올림픽 참가 기념 종합 경기대회겠죠. 이게 밀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여운형은 윤치호랑 같이 스포츠를 강조해요. 유교의 전통을 극복하려고 하면 스포츠가 됩니다. 양반들은 몸을 안 움직였거든요. 또 과학과 스포츠는 굉장히 두 축이었는데 송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나가기 주자. 이게 송기정이 자서전이 나와요. 네. 그때 요은현 선생이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승을 하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스포츠의 위력이 올림픽의 위력이 얼마인지 실감하잖아요. 네. 해방이 되자마자 요은현이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조선체육회를 부활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IOC 가입을 추진합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이 되기 전이잖아요. 이게 차 세우면 안 한국올림픽위원회 되는 이유가 KOC를 만든 다음에 초대 위원장으로 자기가 스스로 취임을 한 다음에 IOC 가입을 추진해요. 근데 가입이 되겠어요? 안 되지. 미군정한데. 그렇죠. 그때 다시 마라톤을 이용합니다. 조만간 이제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다. 영화 나올 텐데 그거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은 송기정이야. 송기정 감독, 남성용 코치, 베를린 때 동메달 딴 사람. 여기에 서윤복이라는 사람이더라고. 마라톤 완주도 해본 적이 거의 없어. 몇 번 되지도 않아. 지금 송기정하고 서윤복은 36년에 금메달 땄던 사람이니까 47년이면 지금 11년 뒤잖아요. 전성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정적으로 남성용 선수가 같이 보스턴 마라톤 47년 4월 19일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 출전합니다. 메릴린 올림픽 못 나갔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죠? 레진 앞에서도 아이 우리 빨간 깃발에 우리는 태극기야. 그러니까 태극기에 대한 그 엄청 아쉬워. 그래서 남성용만 물어봤어요. 내가 얼마 더 뛸 수 있겠냐? 내가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는 처음 기회고 마지막 그 송기정 좋다. 그럼 그 페이스메이커래요. 20km까지만 같이 뛰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서윤복은 눈치 안 보고. 그리고 30km에는 또 손익의 형이 우리 교포들하고 다 태극기 흔들고 그렇게 뛰었는데도 남성용이 12위를 합니다. 와 이게 이제 곧 영화가 나오죠. 나오죠. 이 내용이. 47년 4월 19일 날 그걸 우승하면서 코리아가 알려집니다. 그리고 6월 달에 IOC 총회에서 승인이 돼. 너무 기쁘잖아요. 6월 달에 승인이 되니까 마라톤 기록할 때 막 사람들이 울고 막 처음에는 총질했던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막 그래요. 그때 서울 시민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귀국 환영회를 줘요. 국가가 없었으니까 누가 할 거예요, 뭐. 우리가 돈 모아서 해야지.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여군 형이 올림픽 참가 기념 종합 경기대회를 연 거예요. 그게 축사로 갔다가 암살됐습니다. 그래서 저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48년에 올림픽에 처음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좌우 분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6.25가 벌어지죠. 네. 그래서 최규남의 저글이 나온 겁니다. 자연과학의 혐오감을 가지고 공부하기 기피하는 학생이 자연과학 과목이 거의 없는 문과를 마치고 대학에 가서도 문과에 입학해요. 순수 문과계 학문을 합숙하여 가지고 교문을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과학에 아무런 교양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반신불수의 대학 졸업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문계통 졸업생이 사회에 나와서는 정치, 경제, 법률, 기타 모든 중요 방면에 지도자 격으로 군림하여 이공학부 출신의 기술자를 부리는 지도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요 글을 빼면은 태극기 휘날리며 들고 있던 그 신문이에요. 집에 공력은 과학력. 그대로예요. 이게 원본이고 영화가 정말 제대로 고증을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1947 보스턴도 강재규 감독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재필은 결국 영훈형이 암살되면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서 남긴 육성이 있어요. 이게 KBS 다큐멘터리, 이게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낸 거예요. 한국말 잘해요. 이건 서재필이가 미국에서 말하는 것이요. 나는 미국에 돌아온 뒤에 신체가 건강해지고 시방 건강이 매우 좋지만은 언제 조선 갈지는 모르겠소이다.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다만 부탁하는 것은 아무쪼록 조선 살게들 하시오. 합하면 조선이 살 테고 아니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 조선이 없으면 남방 사람도 없고 북방 사람도 없어지는 것이니 죽을 일을 할 도리가 있습니까? 제발 살 도리를 하시오. 한 집안으로 4,000년을 살았는데 왜 지금 나누어서 두 집안이 될 까닭이 있습니까? 한 배 속에 든 것 같아서 한쪽 배가 무너지면 저쪽도 망해지고 나는 설령 미국에 있더라도 내 정신은 조선 사람과 같이 있으니 아무쪼록 합심하고 합동해서 조선을 살게 해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한글로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이게 1949년입니다. 1950년에 6.25가 벌어진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그러다가 1951년에 돌아가세요. 지금 울고 있거든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자 오히려 나는 안도했다. 그만큼 그가 고통스러워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거든. 그렇다면 그또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었겠을까? 부산에 국제시장이 있거든요. 국제시장 옆에 이 비석이 있습니다.
한국물리학회 발상지. 예, 보면 최규남이라고 돼 있죠. 최규남 선생은 그때 아까 그 홍기군방이요. 그때 홍기부 차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6.25가 일어나잖아. 네. 그 서울대학교 총장들이 다 납북됩니다. 서울대 총장이 다 납북돼가지고 할 수 없어서 최규남 선생이 서울대 총장이 됩니다. 여기 가서 그 피난 여기가 성남 분당동이죠?